하늘을 나는 택시. 정말 영화 속에서나 보던 건데 이게 진짜 우리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니 신기하죠. 네, 바로 도심 항공 모빌리티, UAM이라고 부르는 이 새로운 교통혁명 이야기인데요. 오늘 저희가 아주 깊숙이 한번 파고들 기업은 이 분야에서 요즘 가장 뜨거운 이름이 아처 에리에이션입니다. 특히 지난 1년 동안 주가가 뭐 264%? 와, 진짜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래서 다들 관심이 많으실 텐데 과연 이 열기가 계속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뭐랄까 너무 기대감만으로 높이 붕 뜬 건 아닐지. 오늘 아처 에비에이션 그 가능성이랑 또 위험 요인은 뭔지 한번 구석구석 따져보면서요. 여러분에게 이 미래 기술 투자가 지금 과연 합리적인 선택일지 같이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오늘 아처 에비에이션이 그리는 미래, 또 그들이 가진 핵심 기술, 뭐 지금까지 뭘 해왔는지 이런 성과들을 먼저 볼 거고요. 근데 동시에 이게 또 중요한데 아직은 뭐 수익은 없고 돈은 계속 쓰고 있거든요. 이런 재무적인 현실, 또 넘어야 할 규제나 경쟁 같은 문제들도 좀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단순하게 주가 오를 거다, 내릴 거다 이런 예측보다는요. 아처라는 기업이랑 이 UAM 산업 자체가 가진 어떤 본질적인 기회, 또 반대로 성공을 막는 어떤 근본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 아처가 약속하는 미래, 도심 항공 모빌리티, UAM, 그리고 그 핵심 모델인 미드나인 이야기부터 좀 해볼까요? 이 UAM이라는 게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 그 eVTOL 맞죠? 이걸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eVTOL. 쉽게 말하면 전기로 가는 작은 비행기인데요. 헬리콥터처럼 활주로가 필요 없어요. 그냥 수직으로 뜨고 내리고. 또 전기를 쓰니까 기존 헬기보다 소음이나 뭐 탄소 배출 같은 게 훨씬 적고요. 이론상이지만 운영 비용도 더 싸게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 거죠. 아, 그 아처의 미드나잇이 바로 그런 거군요. 그걸 타면 진짜 막히는 길에서 차로 1시간 걸릴 거리를 뭐 10분, 20분 만에 간다니. 와, 상상만 해도 너무 좋은데요. 매일 출퇴근 지옥 겪는데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 점이 UAM이 내세우는 가장 큰 매력이죠.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먼 미래 얘기가 아닐 수도 있다. 이게 또 시장의 기대감을 키우는 거고요. 아처는 구체적으로 2026년에 처음으로 상업 운용을 시작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여기서 좀 주목해야 할 게 그 세계적인 항공사죠. 유나이티드 항공하고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겁니다. 아, 유나이티드 항공이요? 그게 그냥 뭐 협력한다 정도가 아닌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히 기술 개발 같이 하자 이런 수준이 아니고 진짜 에어택시 노선을 만들겠다는 아주 구체적인 계획이 담겨 있어요. 예를 들면 뉴욕의 뉴워크 공항 있잖아요. 거기서 맨해튼 시내까지 이 미드나잇으로 사람들을 실어 나르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이건 그냥 한번 해보는 시범 운행을 넘어서 실제로 돈을 버는 그런 상업적인 네트워크를 만들겠다. 그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뉴욕 노선이 잘 되면 뭐 다른 도시로도 퍼져나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요. 상당히 중요한 거죠. 단순히 기술력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걸로 진짜 비즈니스를 하겠다. 이런 의지가 보이는 부분입니다. 아, 기술 시험 단계를 넘어서 실제 상업 운용 파트너십까지 갔다. 이게 확실히 투자자들한테는 뭔가 구체적인 희망으로 느껴질 것 같네요. 실제로 아처가 뭐 다른 움직임들 봐도 뭔가 좀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오는 것 같긴 해요. 예를 들어서 그 대표 모델 미드나잇, 그거 지금 6대 동시에 만들고 있다면서요? 네, 맞아요. 생산 능력을 갖추는 게 상업화에는 꼭 필요하니까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자동차 회사 스텔란티스 아시죠? 지프, 크라이슬러, 푸조 이런 브랜드 가진 큰 회사인데 이 스텔란티스가 아초의 eVTOL 대량 생산을 돕기로 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항공기 스타트업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바로 대량 생산이거든요. 이 허들을 넘는데 스텔란티스의 도움이 크다는 거죠. 그들의 어떤 양산 경험이나 공급망 관리 능력이 합쳐지면 생산 비용도 낮추고 생산 속도도 높이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와, 그냥 기술 개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물건을 대량으로 찍어낼 기반을 만들고 있다 이 말이네요. 게다가 뭐 2028년 LA 올림픽 때 에어택시 보여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저기 중동 부자 나라 아랍에미리트나 미국 방부랑도 뭔가 해볼 수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니까 진짜 뭔가 실체가 잡혀가는 느낌인데요. 이런 소식들이 주가를 그렇게 끌어올렸겠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런 가시적인 진전들, 또 유력한 파트너십들이 아초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인 거죠.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고개를 딱 돌려서
아초의 재무 상태, 이 냉정한 현실을 좀 봐야 합니다. 가장 좀 충격적인 건요. 이 모든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아초는 아직 단 1원의 매출도 없다는 겁니다. 네, 매출이 0원이요. 아니, 주가는 그렇게 올랐는데 그럼 회사는 뭘로 운영되는 거예요? 지금은 오로지 투자 받은 돈으로만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돈 쓰는 속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2025년 2분기 실적을 보면요. 갭 기준으로 순손실이 무려 2억 6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2,700억 원이 넘어요. 이게 단 3개월 만에 까먹은 돈입니다. 뭐 주로 비행기 연구 개발하고 초기 생산시설 만들고 하는데 돈이 엄청 들어가는 거죠. 물론 뭐 지금 가진 현금이 한 17억 달러 이상 된다고 하니까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근데 분기마다 2억 달러 넘게 사라지는 이 번 레이트, 현금 소진 속도를 보면 이 돈이 과연 얼마나 버틸까, 또 상업 운항 시작하기 전에 돈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걸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와, 분기에 2,700억 원 손실이라 현금이 아무리 많아도 이거 뭐 안심할 수가 없는 속도인데요. 그럼 돈이 더 필요하면 어떡해요? 또 투자를 받나요? 바로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주주가치 희석 문제예요. 아처가 돈이 필요하니까 계속 새 주식을 찍어서 시장에 팔고 있거든요.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보면 총 발행된 주식 수가 1년 전보다 무려 73%나 늘었어요. 5억 7,900만 주가 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존에 주식 갖고 있던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주식 1주의 가치가 그만큼 옅어졌다는 거예요. 회사 전체 파이는 그대로인데 나눠 먹을 사람만 늘어난 셈이죠. 미래 보고 투자한 초기 주주들은 자기 지분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걸 감수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이게 아처 투자의 아주 중요한 위험 요인이고 앞으로도 돈 필요할 때마다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요. 정리해보면 미래에 대한 기대는 진짜 하늘을 찌르는데 현실은 매출 하나 없이 돈은 엄청 태우면서 주식 수만 늘어나고 있다. 이런 거네요. 근데도 시장에서는 이 회사 가치를 거의 뭐 76억 달러, 우리 돈 10조 원 가까이 본다는 거잖아요. 와, 이건 진짜 현재 가치보다는 그냥 100% 미래 성공 가능성에 다 걸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뭐랄까, 아직 씨앗도 제대로 안 심은 과수원인데 미래에 열릴 과일값까지 다 쳐서 투자하는 느낌이랄까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지금 아처의 시가총액은 미래의 UAM 시장에서 아처가 정말 압도적인 승자가 되어서 엄청난 돈을 벌 거다. 이런 시장에 아주 강력하고 낙관적인 기대를 전부 다 담고 있다고 봐야 해요. 정말 만약에 이 모든 기대가 현실이 된다면, 그러니까 아처가 기술, 규제, 상업화, 이 모든 장벽을 다 넘어서 시장 선두주자가 된다면요. 지금 이 76억 달러라는 가치는 오히려 나중에 보면 쌌다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만약이 현실이 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과정이 절대 순탄치 않을 거라는 거죠. 이 높은 가치 평가는 성공했을 때 보상이 큰 만큼 반대로 실패하거나 계획이 좀 늦어지거나 하면 투자자들이 입을 손실도 어마어마하다는 걸 의미해요. 현재 주가는 FAA 인증도 빨리 통과하고 스텔란티스가 대량 생산도 문제없이 해주고 사람들도 금방 받아들여서 많이 탈 거다. 이런 아주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거의 확실하게 이루어질 거라는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삐끗하면 기대는 그냥 확 무너질 수 있는 거죠. 그 넘어야 할 산들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봐야겠네요. EVTOL 산업 자체가 워낙 새로우니까 예상 못한 어려움도 많을 것 같은데 역시 가장 큰 건 규제 당국 승인 이거겠죠? 단연코 그게 가장 큰 허들입니다. 특히 미국 연방항공청 FAA 인증 절차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정말 복잡하고 오래 걸리기로 유명하거든요. 이런 새로운 형태의 비행기, EVTOL에 대한 안전기준, 운항 절차, 관제 시스템 연동 이런 걸 아예 처음부터 만들어야 하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또 어떤 요구 조건이 갑자기 튀어나올지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특히 배터리 안전성 문제, 예를 들어 불이 난다거나 하는 또 도심 하늘에서 여러 대가 동시에 날아다닐 때 교통관리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는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정책적으로도 아주 풀기 어려운 숙제입니다. 아처가 2026년에 상업 운항한다고 했는데 이건 사실 FAA 인증을 비교적 순조롭게 받는다는 가정하에 세운 거거든요. 이 부분의 불확실성이 제일 큰 위험 중 하나죠. 비행기 자체의 안전 인증도 문제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타고 내릴 곳도 필요하겠네요. 그 버티포트라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버티포트.
그러니까 수직 이착륙장이죠. 이게 도시 곳곳에 있어야 하는데 이걸 지을 땅 구하는 거, 짓는 비용, 또 소음 문제 때문에 주민들 동의받는 거 이런 문제들이 쌓여 있어요. 그리고 또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새로운 교통수단을 금방 또 자연스럽게 받아들일까 하는 대중수용성 문제도 무시 못해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사람들이 불안해하거나 아니면 요금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면 시장이 커지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어쩌면 기술 개발보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 해결이 진짜 성공의 열쇠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아처 혼자만 이걸 하는 게 아니라는 점도 중요하겠네요. 경쟁은 좀 어떤가요? 경쟁은 치열합니다. 이미 조비 에비에이션이라고 아처만큼이나 기술적으로 앞서 있고 또 토요타 같은 든든한 파트너도 확보한 아주 강력한 경쟁자가 있고요. 또 유럽에는 릴리움이라고 좀 다른 디자인으로 접근하는 회사들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회사들도 다 FAA 인증받고 상업화하려고 치열하게 경쟁 중이죠. 근데 더 무서운 건 보잉이나 에어버스 같은 기존의 항공우주 거대 기업들이에요. 이 회사들은 뭐 돈도 많고 기술력도 있고 규제 당국과의 관계도 오래됐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서 판을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아처는 기술 개발도 해야지, 규제도 통과해야지, 인프라도 만들어야지, 사람들 인식도 바꿔야 하는데 동시에 강력한 경쟁자들이랑 싸워서 이겨야 한다. 이 말이네요. 그 와중에 돈은 계속 들어가고 주식은 더 찌고야 할 수도 있고요. 와, 진짜 첩첩산중인데요. 네, 그래서 아까 기나긴 마라톤이라고 비유를 했던 겁니다. 결승선까지 가려면 장애물은 계속 나타나고 옆에서는 센 경쟁자들이 같이 뛰고 있고 연료, 즉 자금은 계속 없어지는 상황인 거죠. 따라서 아처의 성공은 절대 보장된 미래가 아니고요. 정말 높은 수준의 실행 능력에다가 약간의 운까지 따라줘야 가능한 시나리오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투자 관점에서 한번 최종 정리를 해볼 시간이네요. 먼저 아처를 좋게 보는 쪽, 강세론자라고 할까요? 이분들 입장을 한번 요약해보죠. 아무래도 UAM 시장 자체가 가진 그 엄청난 파괴력, 잠재력에 주목하겠죠. 만약 아처가 이 시장을 휘어잡는 몇 안 되는 승자가 된다면 지금 10조 원이라는 가치는 나중에 보면 오히려 엄청 싼 가격일 수 있다. 이런 논리일 거고요. 유나이티드 항공이나 스텔란티스와의 파트너십은 그냥 기대가 아니라 진짜 사업 역량을 보여주는 증거다. 또 LA 올림픽이나 UAE 진출 같은 눈에 보이는 이벤트들은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거다. 이렇게 강조할 것 같아요. 만약 아처가 이 모든 걸 해낸다면 지금 나오는 걱정들은 그냥 성장 과정의 작은 소음이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반대로 약세론자, 즉 좀 비관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그 만약이라는 가정 자체가 너무 위험한 도박이라고 말할 겁니다. 성공 가능성은 여전히 안개 속이고 경쟁은 이미 너무 치열하다는 거죠. FAA 인증이라는 가장 큰 문턱은 언제 어떻게 넘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고 대규모 생산이나 버티포트 구축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과 시간이 들 거라는 점.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을 헤쳐나가려면 회사는 앞으로도 계속 돈을 태워야 하고 이건 결국 추가적인 주식 발행 그리고 기존 주주들의 가치 희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너무 높다는 점을 지적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아처 투자는 탄탄한 펀더멘털 기반의 합리적 투자라기보다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에 대한 높은 변동성을 감수하는 좀 투기적인 성격이 강한 성장 스토리에 가깝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성공하면 대박이지만 실패하면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전형적인 고위험 고수익 구조인 셈이죠. 네, 오늘 아처네비션이라는 정말 흥미로운 기업을 통해서 UAM의 장밋빛 미래와 또 냉혹한 현실을 같이 들여다봤습니다. 도시교통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잠재력, 이건 분명히 매력적이에요. 하지만 주가에는 이미 이런 기대감이 상당히 녹아있고 아직 돈 버는 모델이 증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용은 엄청나게 쓰고 있으며 규제, 경쟁, 인프라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도 만만치 않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결국 이 눈부신 비전과 차가운 현실 사이에서 여러분은 과연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실 것인가? 이 질문으로 돌아오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최종적인 투자 결정은 전적으로 여러분 각자의 투자 목표, 또 얼마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길게 보고 투자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주 높은 위험을 기꺼이 안고 10년 이상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미래교통혁명에 한번 베팅해보고 싶다 하신다면
아처 에비에이션은 포트폴리오의 일부로서 계속 지켜볼 만한 흥미로운 대상이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대다수의 좀 신중한 투자자라면 이 하늘을 나는 택시가 기술적으로만이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을 갖추고 정말로 안정적인 이륙에 성공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 현명한 접근일 수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은 증명해야 할 게 너무 많은 단계니까요. 네, 아처 에비에이션의 성공 여부를 떠나서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또 다른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아요. 바로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사회 전체가 과연 이 도심 항공 모빌리티라는 새로운 이동 방식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단순히 하늘을 나는 탈 것이 등장한다. 이걸 넘어서 우리의 도시 계획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하늘길의 소음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런 새로운 이동 수단에 대한 안전 규범이나 사회적인 합의는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까요? 어쩌면 아처 같은 기업의 주가가 오르내리는 것보다 이런 좀 더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우리 미래 도시의 모습을 결정하는 더 중요한 열쇠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